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오전 새벽이에요. 새벽 1시 55분입니다. 항상 매매하실 때 시간 잘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수렴 이탈 상방으로 진행을 되면서 좀 올랐어요. 제가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알트코인의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트코인 반응을 좀 보셔야 한다. 알트코인 반응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코인들이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가 요즘 재고 떡락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좀 짓궂게 말씀드려서 떡락충이라고 컨셉을 좀 잡긴 했습니다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여기서 매수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작년 이제 코스피 3,400이었었나요? 3,200을 넘어갔을 때, 코스피 4,000 간다, 삼성전자 10만, 20만 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종용했던 사람들이, 작년 말에 더 빠진다, 위험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좋아졌다,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악플러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한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비싸다, 이거 언젠가는 고꾸라질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셨는데 손절을 하셔야 된다, 심지어 마지막 반등 때는 대부분 다 팔고 도망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정된 악재가 존재한다. 그리고 23년은 횡보장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22년 말에 또 매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싼 가격이고 롱을 쳐봐도 좋다, 자 비트코인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50배 마진을 치다가 마진 뚝배기는 아닌데 한 손절을 강하게 쳤고,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뚝배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쳤던 이야기도 드렸고, 매매에 실패한 이야기 다 드렸고,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되게 배가 아픈 상황이에요. 배가 아프죠. 아플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시황에서 우리가 28K의 자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버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악플러분들도 지금 상승장인데 왜 그러냐, 자꾸 찬물을 끼얹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작년 말에서 올 초에는 매수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메타, 테슬라 이런 애들 사라고. 왜 쪼냐고, 중국 증시 리오프닝 할 거야, 작년 가을에 사. 그러면서 막상 리오프닝 이슈가 뜰 때는 이미 중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뉴스가 나올 때는 뒷보기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고, 우리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힘들다, 그죠? 네. 자,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오르는 거 당혹해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야 될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금리를 한 번 더 0.25가 아니라 0.1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결하기는 아쉬워요. 동결하기는 지금 미중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강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그렇다 0.25 이상, 베이비 스텝 이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0.1 정도만 올리면 제 생각엔 맞지 않을까. 그래서 5.1 유지하다가 콕콕콕콕 가서 올 하반기에 금리 떨어질 거라고 말했었던 사람이 작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쌤은 한국은요, 올 하반기부터, 빠르면 올 하반기, 여름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서 가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고, 미국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대놓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 5% 크게 넘기지 못할 거다 라고 조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7%, 8% 간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면 뭐하냐고. 한샘 같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방송에서는 기법적인 요소들, 매매적인 요소들보다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드립니다. 기법적인 이야기 해봤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기법적인 것들, 매수 타점 같은 것들. 지금 저희도 사실 단타 시장이 또 나갔습니다. 그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나갔고, 일단은 과거에 나갔어가지고 550원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고, 이오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안 올랐으니까 한번 노려보는 거야.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희는 이미 관리가 다 끝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나쁘진 않겠지만 뭐 매매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뭐 컴플레인을 걸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0.1 정도 올렸다가 한 1340에서 1300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한국 경기가 좀 찬물 좀 따뜻한 바람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침체가 넘어가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1000원 넘어갔었죠. 제가 1000원까지는 갈 거다 이랬거든요. 1000원까지는 갈 거다. 그러니까 1000원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에 대한 엔화가 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죠? 뭐 엔화가 뭐 5%밖에 더 올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정적인 엔화가 5%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당시, 그리고 지금 이때 보면 1월 31일이니까 1월 31일 달러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달러도 많이 올랐네요. 네, 달러도 한 10% 넘게 올랐네? 할 말 없네. 그죠? 10%까지는 아니구나. 100원 정도니까 10%까지 안 되네요. 그죠? 네. 뭐 달러도 많이 오르고 달러도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이때부터 사람들 막 달러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때에 비하면 내년은 많이 오른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엔화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 일본의 은행 총재가 바뀌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엔케리 청산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도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는 좀 모아가 볼 만한 그런 흐름이긴 하다. 아직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좀 싼 가격대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종목들은 싼 가격대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버, 뭐, 딱히,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실버. 금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면 귀금속 사라는 말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이때도 잘 모르면 귀금속 사라, 잘 모르면 귀금속 사라, 잘 모르면 귀금속 사라. 제가 팔았다. 한번 다시 팔고 다시 사자. 19 전후에서 잘 모르면 귀금속 사라. 그죠? 여기 20일, 여기 눌림목 20일. 그래서 엔화 은 같은 경우는 신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여기를. 그래서 은은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골드보다 더 저는 나아 보여요. 계속 은 그랬었죠. 지금 사겠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한쌤 여기서 매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물량을 채워보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사세요라는 말은, 나는 뭐 여기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새로 보시는 분들 이해되세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또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 맨날 인증하라고 난리를 치죠? 그럼 뭐 지금 네,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가스도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가스가 좀 계속 업보였는데, 일단은 가스도 이제 가스값이 오르는 게 좋은 건가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요때 가스값을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긴 했는데 대응 못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스도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2.4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가스가 너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3.4 정도까지는 한번 가도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이때 좀 팝시다. 이때 가게 되면 물량 확 줄여야 돼요. 이 그림 나오면. 네.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지금,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갈지 은을 따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증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잘 모르겠다. 알트코인 한 번 더 움직이거나 펌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증시가 고점에 대한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고, 미국 증시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조심하자. 이게 제 시황의 핵심입니다. 그게 3월 말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에요. 3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매수 픽을 많이 내드렸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방에 오셨습니다. 스터디하러 오셨어요. 왜냐면 그게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나 보다고 들어오는데, 시장이 막상 그렇게 들어가게 돼 소문나고 들어가면 늦어요, 보통. 그래서 한 웨이브를 더 기다리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고점 신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되게 위험해진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지금 앞에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하, 이게 지금 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좋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치 인정받아서 계속 쭉쭉쭉 뭐 종종 조정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게 절반 가까운 조정은 이런 조정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언젠가는 고점은 나오겠지만 그래 이렇게 이런 정상적인 눌림목을 주고 다시 가버릴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갱신하고 뭐 급등을 해버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현재의 펀더멘탈로서는 저점을 깰까 안 깰까 찍힌가 아민가 해요. 근데 수급적인 충분히 좀 괜찮아서 안 깰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도 절반 정도는 조정을 줄 수 있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좀 줄여서 갖고 가자. 안정적인 종목들 잡아가자. 이게 제 학생 핵심인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 때 금리 인상 발표 났고 한국금리 예상했던 부분이고 더 올리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떤 뭐 악플러들 보면 뭐 그래서 금리 올렸어야지 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터져버리면 그 금리 올린다고 난리치던 새끼들 대출 받아서 우리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버리면 여러분들 개 자영업이 무너져버리고 여세적으로 폭탄적으로 바바박 올라가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형생 생각으로 그러니까 돈이 안 돌면서 순간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확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식한 얘기고 한국은행은 미리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해서 저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미리 왜 올리냐 미국도 안 올리는데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던 그런 개돼지들 그죠? 돼지 새끼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동결을 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미국 상황을 봐서.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 그 한국 경제는 건강하고 우리가 기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혀간다. 경기를 어느 정도 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이게 그렇게 한번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안 빠진다고. 바로는 안 빠져.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4월 달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12평, 날짜명 11평, 12평이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탈에 대해서 툭툭툭 건드려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탈이 됐을 때 이제 42평, 22평이 이제 안 보이네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어디 갔어? 그죠? GPU 볼린저 밴드가 어디 갔나? 없어요. 안 보여요,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중간 어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세팅 다시 해놓을게요. 다른 것도 또 없나? 실수로 지웠나 봅니다. 지표를 놓을까?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자, 넣을게요. 중심선이니까, 그죠? 도전을 받을 겁니다. 좀 진하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진하게. 초록색으로. 네. 형광색으로 갈까요? 네. 진하게, 아주 진하게. 제 눈이 좀 나빠서. 자, 이렇게 진하게, 요 24일 지금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번에 꺾이게 되면 이게 조금 많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평들 지지를 지금 지지선을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돌리는 과정성이 좀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이게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쐐기형 패턴이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도도도도 때려와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챙기셔야 돼요. 그냥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좀 버티다가 빠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관련돼서 우리가 실적 보고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이 일부러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 속에서. 그래서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제 IMF나 이런 우리 리먼 브라더스 때도 괜찮다도 한 방에 뻥 터졌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조건을 갖추고 나면 이렇게 그 조건을 갖추고 나면 떨어지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똑 하고 뿌려서 도르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그게 뭔 큰 차이가 있냐는 거지. 물론 단타 치셔도 돼요. 단타 치셔도 되지만 증시 같은 경우는 대응할 시간이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뭐 반토막 나는 것도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 괜히 내지 마시고 그러고 천천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니콜라 제가 여기서 단타 치기가 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단타 반등하고 맞이죠 이렇게. 그죠? 네. 자, 이것도 이제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니콜라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확실히 이제 고점 좀 항상에 대한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요 자리에 대한 저항대를 좀 잘 조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큰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도 뭐, 좀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상승하는 게 이제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좋죠.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건데, 그래도 좀 오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박 아닌가 싶고, 일단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자리가 거의 다 도달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오케이. 900.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에코프로가 캐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좀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천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삼천리. 이것도 참 어딘가에 악플이라고 붙어있더라고. 누가 이거 보고 판 사람 눈물 콧물 흘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삼천리 여기서 좋다 그랬어요. 차트가. 우리는 이럴 때 사서 우리가 존버 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라요? 안 올라요? 이때 막 오르니까 저거 나 언제 오르지? 수급 좋다던데 언제 오르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겨울 지나가지고 빵 쏜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또 이걸 물량을 여기서 팔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시나 그 부분이 보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내 눈에 그냥 돼지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그 애들을 물려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와도 그냥 가운데손가락 지켜주면서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알거든. 사람들이 심리가. 여기 지금 거래가 터졌죠. 여기 이미 익절 한번 했습니다. 이 세력들. 남은 거야. 근데 지금 삼천리가 지금 둥그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고점 신호 내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얘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리 여름쯤 되면 20만 원대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꺾이면서 코스닥이 좀 꺾이고 삼천리 가스 관련주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자꾸 하냐 그러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좀 더 오를 에코프로도 이 정도는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이건 남았겠죠. 그래서 단타는 뭐 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굳이 저는 그런 것들 별로 힘주고 싶진 않아요. 셀트리온 봐달라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 차트라는 게 실시간으로 변하죠. 그죠? 제가 12만원이라고 좀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저희가 셀트리온 시장을 매수 시장을 여기서 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볼 게 없었거든. 근데 여기 한번 딱 뜨더라고. 오 해서 여기서 딱 매수 시장을 냈어요. 저희한테 있어요. 여기 저희 스터디 방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꽤 올라가지고 저 이제 관리 영역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19만 원 넘어가면 이제 다 파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여기서 일단 팔고 다시 하자. 더 가더라도 다시 하자. 그래서 셀트리온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혹시나 또 그 12만 원 기다리고 계셨던 분에게는 또 죄송스럽네요. 사람이 12만 원 이 자리는 제가 오면 내가 사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이게 단타적인 측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죠? 만약에 이게 안양이 셀트리온 이제 안 오고 12만 원 안 오고 이렇게 가면 난 몰라 이렇게 가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래? 이럴 때 사와가지고 스타트 끊는 거라니까. 물량 잡았다 줄였다가 잡았다 줄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종탁에 사가지고 나중에 꼬라박는 거 먹고 와 하고 팔고 이게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매매 아닙니까? 돼지새끼들이 매매 아닙니까? 그게
개미들이 매매하지 맙시다. 저희는 훌륭한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그쵸? 네. 돼지 새끼들. 네. 돼지 새끼들 좋은 것 같아요. 개와 돼지의 콜라보.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4만 달러 넘었습니다. 짝짝짝. 강쌤이 바라보고 있던 거의 최종 목적지죠.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조금 더 남았네.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32,000. 네, 32,000 정도까지 조금 더 남았는 부분이고 31,600이었나 그랬을까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워낙 지표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안 맞거든. 타점이. 대충 잡을게요. 그렇게 부분이고 이제 이 전체 하락지문이 아직 23.6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한다면 진짜 많이 간다고 해도 35,900까지도 열리거든요. 열리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이 전체에 대한 38.2%로서 이 지그재그에 대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왜 자꾸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냐면 과거에 여기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 매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강하게 18,000달러 근처에서 2만 달러 안에서는 우리가 노려보자. 다시 18,000달러 샷쳤다가 여기서 또 물리신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 여기서 또 뒷북을 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여기서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올라가면 28,000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테니까 우리 그때 가서 파시고 지금 버티셔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마 여기 손절하셨던 것 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수급이라는 거래량이 보시면 사람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 28,000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줄여라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어필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31,600, 자, 31,600, 그리고 35,000,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 두 자리에 간다 한들, 이 수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끌고 갈 수 있을 거냐는 부분은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타점 잡아서 칠 수 있으면 쳐도 됩니다. 근데, 까딱 잘못 몰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해되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참고하시면 계십시오. 이게 매일 파동상의 그 목적지인데, 제가 우리가 반등에 대한 목적지로 처음에 봤던 그 목적지가 여기에요. 28,000이에요. 28,000에서 뭐가 변화가 생겼었죠. 그리고 뚫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하방으로 볼지 않을까요? 사방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틀렸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할 말이 있는 게 요거 나오고 나서 어제 아침이죠. 요거 나오고 방송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왜냐면 매일매일 안 보시더라고. 요거 나오고 나서 이거 손절로 잡아 들어가 보면 되겠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수렴을 지금 상방으로 이탈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게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와버리면서, 이걸 나오고 이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얘를 기준으로 상방으로 가지 않게, 상방으로 가겠네요. 손절 주고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매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지금은 27,800달러를 하방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걸 다 손실 본다, 다 정산한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일단은 지금은 아시겠죠? 네, 그건 다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이제 보너스 존이다. 제가 보기에는 보너스 존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잘해서 수익 넣었던 분들, 우리 이제 저희 구독자님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줄였고 16,000원 아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좋다는 말씀 드렸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고, 1차 청산, 많이 청산, 다시 분할 매수, 청산, 안 잡힌 분들, 많아 괜찮아, 여기서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리스크를 확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이 5라면 여기서 뭐 5, 3, 1, 0, 다시 3, 뭐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돈을 많이 먹었겠지, 그지? 알트코인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단타 쳤던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도 뭐 30%, 50% 난 종목 많잖아요. 그죠? 2배 난 종목도 있었고.
그죠? 근데 요 부분들이 또 여기서 깨지면 다 손절해야 된다라고, 로스컷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31,600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 염두에 보고, 요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맥 한 번 더 돌 것인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알트에 대한 돈이 들어왔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 하셨는데, 나스닥 미국에서 다른 데로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좀 하고 갸우뚱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를 드렸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BTC 종목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BTC 종목, 이건 이제 조금 고수들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런 종목 안 해요. 그쵸? 네. 자, 비트코인 캐시인가요? 네. 조금 좀 약하네요. 그쵸? 네, 우리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던 애들 친구 에이다였나요? 에이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해, 두 번 말해. 그죠? 이 자리 88.6, 이 대파동의 되돌림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꽤나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노렸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한 템포 쉬었다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옆으로 갈 거예요. 에이다 가치가 있다면 옆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길을 넘어갈 때는 우리가 코인이 조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그림 나오면 이제 여기서 진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 요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걸 보고 나서 여기는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노리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언젠가는 절반 정도는 빠지니까 여기서 오버할 필요 없다고. 이때도 요때 노리는 것보다 여기 노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고, 뭐 일단 지금 일단 조정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반등을 할 만하다. 그렇죠? 반등할 자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실제로 반등을 꽤나 진행해 줬습니다. 꽤나 진행해 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는 조금 애매하네. 조금 애매하네요. 아주 큰 규모에서 수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탈보다는 크게 이탈되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좀 나와주면 되게 괜찮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아주 좀 그리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 그래서 알트코인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그죠? 네. 이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비트가 쫙 줄어들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알트코인 화면을 한번 쫙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일과를 가지고는 실시간으로 잡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는 빡셀 것 같아요. 단톡방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톨로지 엄청 많이 올랐죠? 언톨로지 이제 저는 안 봅니다. 주식 다 나셨을 거예요. 알아서 하셔야 되지 뭐. 언제까지 그 등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시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 아직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아직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밌는 건 지금 금, 은, 나스닥 전부 걔네들 따라가지 않는다. 지금 지 혼자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거 얘네들이 어디까지 발라먹을지가 오히려 궁금한 거네요. 재밌네요. 그러면 결론은 한쌤님 비트코인 살 거냐? 저는 지금은 안 사요. 제가 아쉽겠지만 목표했던 가격이 여기였어요. 사실 저는 3,200 정도 다 팔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목표했던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거 달러를 매수를 했었고, 당시에 비트코인 놓치기 싫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여기서 롱을 잡았다가 이제 요 중간에 떨어지게 반등 한번 나오거든요. 반등해서 손절 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면 다 뚝배기 다 터졌습니다. 같았으면 실제 들고 있었어. 그래서 뚝배기를 살리고 그 돈을 이제 그냥 주변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한번 사주고 그냥 다 날렸다 생각하고 좋은 것도 선물을 주면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200만원 정도였었다가 한 100만원 넘게 벌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 130으로 인출을 냈거든요. 70% 정도 손해본 거지. 큰 돈 아니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들고 있었으면 만약에 대박 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진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매수를 하려 썼던 입장에서 여기서 사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건 목표가에 가까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매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시겠다면 또 지금도 뒷북이지만 이거 손절 지키면서 매매하세요. 지키시면서.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그것에 대한 신호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잡고 싶으시면 안 간 애들 있죠. 상대적으로 뭐 리플도 이제는 좀 주고 있나? 네.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스택스도 뭐 단타로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죠? 좀 많이 올랐나? 스택스 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스택스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제가 선호를 하여 많이 안 움직이는 애들 오히려 그게들 단타 치기 편하거든. 그런 애들 밑에 있다가 보시면 어쨌든 요 밑에 중위권 이렇게 있다가 그 거래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아발란체 이런 애들 있죠. 아발란체 제 밑에 있었거든. 제가 봤거든요 이거. 그런 애들 이런 애들 노래 보시면 어쩌다가 대박이 나요. 어쩌다가 이런 지금 요 모습 딱 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뭐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니까 좀 크게 잡는다면 손절가가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2,8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22,800원이 몇 퍼센트지?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한번 잘라주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습관적으로 잘라주고 들어가요. 오케이.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운 좋으면 대박이 나요. 운 좋으면. 이게 많이 간다 이런 그 그림이 아니라 요게 지금 요 모습일 때가 운 좋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는데 하진 좀 일단 여기서 이게 27,800 여기 치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빼고 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물려도 애지간하면 다 볼 것 같아요. 애지간하면 볼 것 같은데 상패만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고점에서 막 물려버리면 어디 갔냐? 여기는 딱히 좀 없겠지만 솔라 이런 데서 막 물려버리면 나중에 답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도 알트코인 단타칠 건 조금 있다. 잘 찾아봐라. 근데 이게 매매의 관점이다 보니 철저하게 매매의 관점에서 유지하시면 좋다. 유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유스를 제가 요것도 이제 이어스 시장을 들을 때가 언제였냐 여기서부터였잖아요. 사실 그죠? 이어스 괜찮다. 안정적이다. 지금 여기 이쯤 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뭐 오히려 매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전하죠. 얼마나 편해. 이거 10% 20% 띠먹고 도망가고 다시 뺐다가 다시 잡고 얼마나 편해. 그러다가 나중에 빵 하고 대박 나면 우와 하고 가는 거라니까. 이해되죠? 지금 사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작은 그 디테일함까지 영상에 다 녹여내기 힘든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매매는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시장이 올해 몇 달부터 해서 몇 달 동안 해가지고는 이번 달에 유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비트코인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나스닥이나 증시 쪽이 올해는 이번 달 다음 달 3월 2분기죠. 4, 5, 6 중에서는 고점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고점을 찍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음 이제 6, 7, 8, 9, 10, 11, 12 정도에서는 침체 쪽을 쭉 깔다가 내년 이제 1, 2, 3에서 유턴을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매수를 하셔라고 말할 수가 없다. 시장이 달라지는 게 없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 재미없는 한생 방송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봐주신다면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